네, 9-2번. 네, 예제부터 설명 과정에서 9-2번. 네, 9-2번이 뭐냐면 도체 성질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도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도체를 만드는데 이런 도체를 안에가 뻥 뚫려 있는 도체를 만들 거야. 안에 뚫려 있는 뻥 도체를 만들 건데 중요진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3표를 줘요. 9-2번의 유형의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이 도체의 특징을 활용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도체 안에 3표라는 걸 집어넣어놨는데 이렇게 대전되지 않은 도체일 때 이 작은 반지름을 우리 R1이라고 듣고 큰 반지름을 R2라고 둘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의 가우스 면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가우스 면을 잡아봅시다. R이랑 R1과 R2 사이로. 근데 중요 지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면 말이 계속 반복되네. 네, 가우스 법칙이 이건데 지금 보면 도체 내부로 내가 가우스면을 잡았죠. 네. 근데 앞에서 전기력선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전기력선에서 도체 안에서의 전기장은 몇이다? 0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얘 가소법칙 이용하면 얘네들이 대전되지 않은 도체일 때 이 면을 잡아놨는데 얘네들이 그냥 0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그 안에 우리 뭐가 보이니? 3표가 보여요. 근데 안에는 전하가 0이래. 무슨 얘기일까? 제가 플러스 3표면 이 바깥에 뭐야? 마이너스들이 대전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3표. 그래서 알짜 전하가 0이 됐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얘가 안쪽에 얼마가 대전돼야 돼? 마이너스 3표가 대전돼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이상해. 원래 대전되지 않았어. 그런 얘는 중성이야. 안쪽에 전자들이 다 달려드는 거야. 플러스 보고서. 여기 밖에서 보고서 여자들이 다 뛰쳐나오는 거야. 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밖에서 좋아하는 남자들은 다 어디 있겠어?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 몇이 대전되는 거야? 네. 플러스 3Q가 대전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겁나 너무하네 그냥. 들으셨어요. 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나중에 마련한 게 플러스 3Q가 대전됩니다. 네, 그러면 얘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대전되어 있는 도체를 보자라는 겁니다. 몇이라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5Q로 대전되어 있는 도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도체 자체만으로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상태라는 거야. 내가 마이너스 다 더 집어넣는 상태야. 억지로. 근데 그 안에다가 3Q를 집어넣어요. 네, 이렇게 하고 얘는 또 도체예요. 그러면 안쪽에 대전되는 거와 바깥 대전되는 거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가우스면을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쓰면 안에 대전되는 게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R이 R2에서 R1 사이일 때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얘가 0이기 때문에 뭐가 0이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도체에서 내부 전기장 항상 몇이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힘들지 마. 오케이. 네, 0이 된다라는 건 이 안에 결국에는 알짜 저항 얘도 0이 돼야 돼서 3Q가 있으면 바깥에 몇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3Q가 안쪽에 바깥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안쪽에 마이너스 3Q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았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5Q로 대전시켜놨어. 안에 마이너스 3Q가 들어가면 당연히 바깥에도 뭐겠어? 바깥에도 마이너스 2Q. 전체에 마이너스 5Q가 되니까. 네. 그럼 이때 전기장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려보세요. 한번. 그릴 수 있으면. 예. 그냥 제가 할까요? 네. 네, 제가
네,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얘네들은요, 전기장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중요한 거 R1에서 R2 사이가 도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장 그래프를 그릴 때요, 거리에 따라서 그릴 때 R1과 R2가 중요한데 여기서 전기장이 얘는 항상 0입니다. 네, 왜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 항상 0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볼 거예요. R이 R1보다 작을 때. 볼게요. R이 R1보다 작을 때 똑같이 가우스 법칙 쓰는 것처럼 계속 쓰면 됩니다. 얘는 그러면 전기장 곱하기 4파이 R제곱인데 이때 R에 있는 전하의 크기는 얼마니? 여기 안을 잡는 거야. 얼마예요? 그만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입sil론 제로분의 1의 R 제곱분의 3초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얘가 R이 R2보다 클 때도 한번 해봅시다. 저 외곽일 때. 뭐야?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잡는다는 거죠. 그때도 잘 보면 대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 전기장의 세기는요. 얘는 똑같이 전기장 곱하기 4파이R 제곱이고요. 앞에서부터 한 거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얘 가우스 면에 있는 전하량을 봐도 결국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왜? 저 도체 대전되지 않았다며. 그럼 전하 알짜 조합은 3Q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엔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그냥 점전화처럼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존재했기 때문에? 도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뭐만 빠져버린 거야? 이 중간만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중간에만 사라지는 겁니다. 전기장으로. 중요한 거 볼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려지느냐? R에는 전하가 뭔지만 구하면 돼요. 왜냐면 중간까지 다 자를 거거든. R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데 R에 있는 전하량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R이 R1보다 작을 때는요,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2L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3Q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우리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얘는 R이 R2보다 클 때가 중요해요. 네. R이 R2보다 클 때요. R이 R2보다 크다라고 내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냐? 이 안에 있는 전하량이 얘가 3Q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대전된 도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 전기선석은 똑같은데요. 구도 잡았으니까 얘네들의 얘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프가. 네, 제가 그거 낚시입니다. 더 밑에도 그리셔야 됩니다. 네, 그냥 내가 진짜 잘못 만든 거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미안.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미안. 내 잘못이야. 나도 봐라. 나는 솔직하게. 나는 솔직하게 만나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전기장의 크기는 당연히 0이죠. 왜? 도체니까. 네. R1까지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아까의 점자랑 똑같이 양수에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R2를 넘어서면 전기장이 뭐가 돼요? 이제 음수가 돼요. 그래서 요 음수 지역에서 이렇게 점점 수직선에 왔다 가야 됩니다. 다가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려줘야 맞습니다. 전기장 그래프. 네. 넘어갑시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전화 드디어 공간으로 퍼져나가로 끝나고요. 이제 뭐 할 거냐? 면전화를 할 겁니다. 면전화. 네. 면전화를 할 건데, 면전화는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면전화 대칭을 배우고 나면. 네. 이제 면전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면에다가 전화를 다 집어넣는 거면 됐다.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면전화도요, 이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플러스 면전화일 때는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네, 이런 형태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당연히 마이너스 음전화일 때는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얘네들은 들어가는 형태의 전화가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네가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원래는 이것까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풀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전화를 줄게요. 선전화를 줄 건데 이런 네모난 일정한 전화를 줄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의 진짜 너네 전자식판 너무 안 먹어서 힘들어. 네,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전기장의 방향만 구하라 하면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얘가 대칭관계라고 가정할 때. 왜 그러느냐? 이 지점에서 일로 가면 전기장이 이 방향이잖아. 근데 잘 보면 같은 지점에 전기장이 또 있어요. 얘네 둘을 벡터합을 하면 어디야? 여기야. 이 지점에 있는 것도 이 지점에 대칭성, 이 지점에 있는 거 대칭성을 활용하면 결국엔 얘만 나와. 그러니까 면전화도요, 모두 대칭을 활용하면 뭐냐? 이런 형태로 뻗어나가는 형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가우스면을 보통 어떻게 잡냐? 가우스면은 이런 형태로 원기둥을 이렇게 잡아요. 네. 가우스면을 왜 저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으면 편하거든. 뭐가 편하냐? 이 전기 선속을 구하는 게 편해져요.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윗면과 아래면은요, 잘 보면 전기장이 수직으로 지나가요. 면을 이렇게 통과하니까. 근데 얘가 뭐냐? 이 옆면은요, 옆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실제 옆면을 통과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선속을 구해보면 얘는 전기장에 그냥 면적만 더해주면 됩니다. 뭐? 윗면 아래면 두 개만. 그리고 나서 이때 당연히 우리 모두 구해야 돼. 이 안에 존재하는 전화량도 구해야 돼. 안에 존재하는 전화량을 구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전부 다 퍼져 있는 게 Q야. 근데 실제로 안에 있는 전기장 뭐만 존재해? 이만큼만 존재해. 전화는. 특정 부분만 존재해. 그런 거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게 뭐야? 그래서 밀도 활용. 면밀도의 요 면적 똑같이 A라고 줄 테니까 A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 면전화 밀도는요, 두 개 더한 게 얘라고 해요. 2A가 입실룸 제로분의 시그마 A라고 해요. 그래서 약분하면 면전화의 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좀 이따가 나중에 가서 정리하고 나서 되게 중요해집니다. 뭐냐면 면전화 밀도를 봤더니 신기하게 입실론이라는 유전율이라는 상수예요. 면전화 밀도라는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얘는 상수예요. 무슨 얘기냐? 전기장 자체가 하나의 상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면전화가 있으면 가깝든 멀든 결국엔 얘네들의 그 공간을 설정한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고요. 아무리 무한히 벌어져도 같다고요. 전기장이 줄어들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창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면전화를 줄 건데 왜 그러면 가까울 때랑 멀 때랑 전기장 세기가 동일하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볼게요.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이 있고요. 먼 지점이 있어요. 네, 당연히 요 미소 전화를 구해요.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뭐냐?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먼 지점을 보면 요 지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D'이 D보다는 작습니다. 뭐 때문에? 거리가 늘어났거든요.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점 생기는 건 뭐냐? 얘가 벡터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전기가 이건데 대칭성을 이용하면 얘가 만드는 전기도 이렇습니다. 전기장도.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래요.
당연히 D와 D 프라임 비교하면 얘가 더 큽니다. 하지만 요걸 보라는 거지. D는 이렇게 만나요. 근데 D 프라임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만나요. 무슨 얘기야? 얘네들은 서로 상쇄되는 양이 이만큼이 날라가요. 근데 얘는 상쇄되는 양이 뭐밖에 안 돼? 이만큼밖에 안 돼. 멀어져서 전기장은 약해졌지만 실제로 상쇄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전기장 계속 일정이 유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전할 때는 전기장 세기가 동일하다는 거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제 9-3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제 9-3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 시그마라는 면전을 주고요. 하나 더 둘 거예요. 시그마 하나 주시고요. 여기다가 3시그마를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영역은 내가 A, B, C D라고 줄게요. 네. 이럴 때 이 시그마가 주변에 펼치는 A에 펼치는 전기장의 세기는요. 가우스 면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를 뭐 단면적으로 S라고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선 속의 양은 2 곱하기 S, 2 곱하기 S 위아래면만 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안에 있는 얘도 여기만 사용할 거니까 뭐예요? 아이고. 아 이게 너무 손이 익숙해져가지고 너네 방 오면 맨날 까먹어. 이거 써야 된다. 이 시그마의 면적 X. 그럼 결국에는 이 ES가 입실론 대로분의 이 시그마 X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버리면 입실론 대로분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전하밀도 공식에다가 그냥 전하밀도 2배 넣어도 답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만드는 전하는 전기장은 이런 방향이에요. 이 시그마가 만드는 거. 그러면 시그마가 만드는 거 몇인지 마이너스 3시그마가 만드는 거 몇인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시간 좀 줄게요. 3분. 네, 다 풀어보세요. 네, 볼게요. 네, 이런 형태로 면전화가 있다고 가정할 때 면전화 밀도를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찾아낼 때 각각에 있는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시그마가 만드는 걸 제가 1번이라고 줄게요. 1번 판, 얘는 2번 판, 3번 판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1번 판이 만드는 자기장은요. 우리 앞에서 구한 것처럼 우리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면전화 밀도 공식이 이 입술은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그러면 1번 판이 만드는 거는요. 1번 판이 만드는 거는 이 입술은 제로분의 이 시그마예요. 약분 안 할게요. 냅둘게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방향을 따지면 얘가 양전하니까 뭐예요? 이런 형태로 1번 판이 갑니다. 네. 2번 판은요. 2번 판도 가우스 버튼을 활용하면 면을 이렇게 잡아서 푸시면 돼요. 똑같이. 그렇게 구하면 2번 판이 만드는 정리장의 세기는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고요. 얘네들의 방향성은 어디냐? 얘네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네. 2번 판. 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서 보면 1번 같은 경우엔 답을 뭐라고 쓸 수 있냐? 1번은 이 시그마가 A 영역에 펼치는 전기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분의 2 시그마라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왜? 오른쪽 내가 플러스라고 쓴다고 돼 있어요.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시그마 판이 A 영역에서 펼치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전기장의 세기는 얘가 왼쪽이죠. 또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이거예요. 그럼 3번은요. 이제 뭐 할 거냐? 세 개가 다 존재할 때예요. 다 존재할 때. 다 존재할 때 구해보면 이 3는 일단은 전기장의 세기는 2 입실론 제로분의 3시그마입니다. 왜? 3시그마니까.
근데 운전하니까 뭐가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 세 개가 만드는 거 볼게요. 왼쪽으로 뭐가 가느냐? 왼쪽으로 이 입실론 대분의 이 시그만큼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입실론 대로분의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3번 판 때문에 오른쪽으로 뭐가 가고 있어? 이 입실론 대로분의 3시그마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엔 그러면 알자 방향성까지 계산하면 몇이에요? 0. 네, 0입니다. A에서 정리학색이 0이에요. 네. B, C, D도 봅시다, 이제. 우리가 얘가 B와 C와 D도 한번 봐볼게요. 네. 이제 B와 C도 볼게요. 네. B도 계산하면 B를 잘 보면 얘가 오른쪽, 1번은 오른쪽, B는 왼쪽, C는 오른쪽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이 입실론 제로분의 이 시그마는 플러스. 근데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입실론 제로분의 3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화살표만 보면.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야? 이 입실론 제로분의 4시그마. C도 찾으면 돼요. 이런 형태로. 다 계산해놓고 하나하나 더하기만 하면 돼. 화살표 가지고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세 개 다 뭐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실론 제로분의 6시그마 이렇게. 그 다음에 D도 구하면요. D는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입실론 제로분의 2시그마,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분의 3시그마. 얘들 약분돼서 0이에요.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구해지는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면전화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A와 D에서 당연히 0이 맞아요. 뭐냐? 너네가 얘를 판을 중심으로 생각했잖아. 얘를 관점을 바꿔버려요. 뭐냐? 내가 A가 되는 거야. A 영역으로 가요. 오른쪽에는 전화, 왼쪽, 여러분들 왼쪽에 여기 전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쪽 봤더니 판이 3개나 있어. 근데 봤더니 이 시그마 있고 시그마 있고 마이너스 3시그마 있어. 결국 내가 바라볼 때 여기 있는 공간에 있는 전화는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내가 0인 거야. 뒤로 가도 똑같아요. 봤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결국 0인 거야. 당연한 이야기인 거야. 그럼 내가 B를 가버리면 B를 갔을 땐 이거라는 거야. 오른쪽에 플러스 2가 있어요. 왼쪽 봤더니 플러스 1가 마이너스 3이 있어. 몇이 있어?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기장이 어디서 어디로 가? 여기서 1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둘의 차이가 얼마야? 4시그마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4시그마인 거야. 내가 약분 안 하는 거야. 내가 C 입장이 돼버리면 3, 3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몇 차이 나는 거야? 6 차이 나는 거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형태로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면전화는 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야. 면전화 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지.